자, 챔스 첫 번째 경기. 이제 나폴리 대 프랑크푸르트. 자,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포워드 1명, 미드필드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 결장. 그러면서 이제 덕배를 좀 비롯해서 이제 어느 정도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많은 그쪽 나폴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현재 뭐 이제 팀 내 이제 핵심 유망 주면서 이제 주축 코어인 지금 칸 우준이 좀 결장 중인 그쪽 프랑크푸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를 기록 중으로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제 직전 경기 코모 상대로는 홈에서 이제 0대0 무승부를 좀 기록하면서 연승을 좀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래 돌문 상대로 컵 경기에서 이제 승부 차이 끝에 좀 패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하이덴하임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다소 좀 주춤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시즌 극초반에 비해서는 이제 페이스가 떨어진 그런 좀 프랑크푸르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좀 득점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레 지금 성적 저조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그좀 프랑크푸르트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물론 이제 양 팀의 좀 최근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나폴리가 더 좋을 수는 있지만, 다만 문제는 이제 근래 이제 나폴리의 그런 경기 내용을 좀 봤을 때 이제 경기 내용이 좀 대체로 좀 좋지는 못하고, 이제 직접 뭐 코모전에서는 요요 슈팅은 나름 많이 좀 만들긴 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중거리 슛이 좀 대부분일 정도로 영향가 있는 득점기에는 잘 만들지 못하면서 이제 공격 효율성은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덕배가 좀 빠진 후부터 이제 공간 창출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공격도 이전에 비해서는 좀 단조로워진 감이 있는 그좀 나폴리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현재 뭐 나폴리의 흐름이 더 좋다고 해도 이제 뭐 경기 내용에서도 뭐 지금 좋다고 보기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프랑크푸르트의 수비가 이제 생각보다는 많이 안정화되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생각보다 이제 나폴리가 공격에서 이제 힘을 못 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폴리가 이제 공격에서 지지부진할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염두는 해둬야 합니다. 네. 자, 물론 이제 뭐 로보트카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교체 출전을 좀 통해서 이제 복귀전을 좀 치렀다 보니까, 확실히 좀 로보트카의 좀 복귀는 이제 나폴리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좀 호재라고는 볼 수가 있지만, 자, 그럼에도 지금 덕배가 빠진 게 이제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뭐 덕배 없는 그좀 나폴리 사이드를 좀 보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지금 뭐 나폴리 사이드로 접근하기는 그렇게까지 좀 메리트 있는 경기라고 좀 보여주지 않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려 이제 뭐 나폴리 사이드보다는 프랑크푸르트 이프렌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메리트 있는 선택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나폴리보다는 프랑크푸르트 이프렌 승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본다고 하면은 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이제 이프렌 승 본 경기. 자,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 뭐 나폴리의 공격이나 이제 프랑크푸르트의 공격 흐름, 이제 둘 팀 다 지금 그렇게 좋은 편 아니고, 게다가 이제 수비도 나름 지금 두 팀 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점을 고른다고 하면은 어느 기준 3.5는 굉장히 좀 높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이거는 3.5 기준 언더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프랑크푸르트 2프렌 승,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3.5 기준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버풀 대 레알 마드리드. 자, 이번 이제 챔피언스 리그 메인 매치 중 이제 한 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삭, 그리고 커티스 존스, 그리고 프림퐁, 그리고 키퍼인 좀 알리송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핵심 유망주의 마스탄 투노가 이제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 리디거, 카르발 등이 좀 결장 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좀 양 팀 다 어느 정도 이제 좀 전력 누수가 큰 상황이다, 요 정도 같이 말씀드려 봅니다. 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빌라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좀 거뒀지만, 최근에 이제 이기는 경기보다는 지는 경기가 많을 정도로 대체로 이제 성적은 좀 안 좋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뭐 대표적으로 이제 비르츠, 이삭, 그리고 프림퐁 등을 좀 영입해 전력을 좀 많이 강화시켰지만, 영입한 선수들이 이제 기대 이하의 좀 폼을 좀 보이거나, 아무래도 이제 부상으로 이제 빠지면서 이제 대대적인 좀 영입에 대한 효과를 이제 지금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까지 다 이제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재 좀 리버풀의 좀 상황이 좀 많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보다는 많이 좀 주춤하고 있는 상태다라고도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시즌 시작 전에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좀 기대 이하의 좀 행보를 보이고 있는 현재 좀 리버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 엘 클라시코전에서 바르셀로나를 꺾으면서 최근 좀 바르셀로나한테 매번 좀 졌던 거를 이제 한 번에 좀 복수를 했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발렌시아 상대로 4대0 대승을 좀 거두면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네요. 자, 보통 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홈 이점이 큰 팀이긴 하지만 이제 최근에 홈에서 지는 경우가 종종 있을 만큼 이전처럼 홈에서 강한 면모를 잘 보이지는 못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고질병인, 그리고 좀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금 수비 조직력이 좋은 레알과는 어느 정도 좀 수비에서의 차이도 꽤 크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안정된 좀 빌드업을 좀 통해서 이제 경기 운영을 좀 할 수 있는 팀은 좀 이제 레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좀 후방에서의 좀 불안성이 어느 정도 좀 노출이 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도 좀 생각을 합니다. 아, 킥자와님 500개 누적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게다가 뭐 수비뿐만 아니라 지금 공격에 있어서도 뭐 리버풀보다는 레알이 더 나은 상태로 레알의 공격이 더 좋은 편이고, 그리고 특히 지금 플레이메이킹에서의 차이가 큰 편인 만큼 레알이 득점 기회를 좀 창출하는 퀄리티가 더 좋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득점 기회 창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좀 클 수 있다고 봐요. 네. 자, 게다가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영입한 비르츠가 아직까지 리그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을 만큼 지금 제 기량을 좀 못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각 고려한다고 하면은 현재 좀 비르츠와 그리고 이제 레알의 그리고 좀 벨링엄, 양 팀의 좀 그런 좀 플레이메이커의 그런 좀 차이도 이제 꽤 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양 팀의 좀 플레이메이커의 그런 좀 차이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레알이 좀 더 이제 창의적이면서 이제 좋은 득점 기회를 더 창출하는 그런 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뭐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레알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오늘 레알 마드리드 프랜스 쪽 보는 경기. 네, 이것도 3.5 기준으로 그래도 본다고 하면 언더보드로 할게요. 그래서 레알 프랜스의 3.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위니언. 자, 일단은 이제 꼬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위니언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꼬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베티스 상대로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세비야 상대로는 3대0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 거와 더불어 지금 공수 방면에서 모두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좀 꼬마기 때문에 확실히 좀 경기력도 이제 좀 많이 좀 올라온 상태다라고 또 말씀드려 봐요. 그만큼 이제 현재로서는 좀 기대치가 높은 좀 꼬마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위니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3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여전히 이제 벨기에 리그 1위 자리를 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두 팀 다 이제 최근 챔스 경기에서 대패를 좀 당한 후 이제 연승을 좀 거두며 이제 페이스를 좀 끌어올린 상황인 만큼 최근 행보는 좀 양 팀이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꼬마 같은 경우에는 뭐 아스날 상대로 이제 4대0 대패를 좀 당하다가 이제 이후에 연승을 거뒀고, 이제 위니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밀란 상대로 좀 4대0 대패를 좀 거두면서 이제 연승을 지금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양 팀 다 이제 좀 대패를 당한 좀 스코어가 좀 같으면서도 이제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 부분, 그만큼 현재 좀 비슷한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그두 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위니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에서는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최근 챔스에서는 뉴캐슬과 인터밀란 상대로 이제 전부 4대0 대패를 당하면서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고, 그리고 특히 이제 중원에서 크게 밀리는 경우가 좀 많은 만큼 이제 챔스 내에서는 중원 경쟁력이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경기 내내 이제 위니용이 좀 끌려다니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챔스에서의 좀 경쟁력은 현재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 좀 위니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봐요. 네. 자, 그러니까 이런 지금 위니용 상대로 그래도 꼬마가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경기를 잘 운영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이제 침투나 뭐 컵백 등 이제 다양한 공격 패턴이 이제 좀 능한 그좀 꼬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공격들을 좀 잘 살려서 이제 위니용의 수비를 좀 잘 공략해 공격을 좀 주도하는 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도 한번 예상을 해봐요. 네. 그리고 이제 꼬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평소와 좀 마찬가지로 이제 훌리안 알바레스를 좀 필두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니용이 챔스에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과 더불어 이제 최근 꼬마의 공격 사이클이 좀 올라온 데 이어 지금 수비도 많이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꼬마가 홈에서 그래도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오늘 꼬마 승 쪽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이거는 네, 1엔드 기준 마인스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꼬마 승, 마인스. 네, 어느 게임점은 3.5다 보니까 M에서 빼도록 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벤투스 대 이제 스포르티. 자,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 3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긴 무득점 행진으로 인해 좀처럼 이기지를 못하면서 이제 부진을 좀 겪었지만, 이제 최근에 우디네세 상대로 이제 홈에서 이기며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고, 그리고 이제 현재는 연승 중으로 어느 정도 좀 페이스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디네세 상대로 3골을 좀 넣은 걸 기점으로 이제 공격에서도 좀 혈이 뚫린 그런 좀 유벤투스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다, 이렇게도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연승 중으로 상승을 좀 잘 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챔스 경기에서는 마르세유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챔스에서의 그런 마르세유 전을 좀 봤을 때 뭐 마르세유가 앞서는 상황에서 이제 퇴장을 당해 이제 수적 열세에 좀 넣었고, 그러니까 이제 반사이익으로 스포르팅이 좀 수적 우위를 좀 잘 살리며 이제 승리를 좀 거두게 된 좀 케이스라고는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마르세유까지 좀 꺾으면서 이제 연승을 좀 이어간 거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일단은 뭐 경기 흐름을 봤을 때 일단 뭐 유벤투스와 이제 스포르팅 모두 이제 중원 장악을 좀 기반으로 이제 경기를 좀 운영하다 보니까 초반부터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볼 점유를 좀 중심으로 좀 플레이하다 보니까 점유율 또한 어느 정도 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그래도 이제 이번 시즌 유벤투스가 이제 홈에서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을 만큼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홈에서 유벤투스가 주도권을 좀 지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스포르팅이 이제 유벤투스 상대로 주도권을 좀 가지기는 다소 좀 버거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게다가 이제 양 팀의 그런 좀 전력 차도 어느 정도 좀 난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런 점까지 다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유벤투스가 이제 중원 싸움에서는 이제 우위를 좀 점해서 어느 정도 좀 경기를 좀 주도하는 식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뭐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스포르팅이 이제 지난 시즌 포함 이제 최근 유럽 대항전 원정 경기에서는 좀처럼 이기지를 못하면서 이제 대체로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당장 최근 뭐 나폴리 상대로도 원정에서 좀 패배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원정 스포르팅이 더 고전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가 이제 이전처럼 뭐 계속해서 좀 무득점 행진을 하면서 계속 좀 헤매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아닌, 최근에는 이제 득점이 좀 확 득점력이 좀 확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좀 살아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좀 유벤투스가 이제 최근에 좀 살아났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지금 이제 스포르팅이 좀 원정에서 유벤투스 상대로 이제 좋은 경기 내용을 좀 보이기는 좀 생각보다는 많이 좀 어렵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유벤투스가 그래도 승리를 좀 가져가서 이번 시즌 챔스 첫 승을 좀 달성함과 동시에 스포르팅의 연승 행진을 그래도 좀 저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유벤투스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네,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벤투스의 이제 2.5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빅매치, 파리 생제르맹 대 바이에른 뮌헨. 자, 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좀 수비 3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지금 덴벨레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의 상이기 때문에 이제 덴벨레가 지금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좀 상황이라는 점도 이제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에 반해 이제 뮌헨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소와 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제 좀 최선의 좀 라인업을 좀 기용할 수 있는 그좀 뮌헨이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우선 파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로리앙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기대 이하의 결과를 좀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니스 상대로 홈에서 공격이 좀 지지부진하다가 후반 추가 시간 막판에 극장골을 좀 넣으며 이제 간신히 좀 승리를 좀 거뒀을 만큼 최근 좀 파리의 좀 경기 내용은 이제 썩 좋지는 못한 편입니다. 좀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 뭐 이제 니스 상대로도 이제 공격에서 굉장히 좀 답답한 면모를 좀 보였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후반 추가 시간에도 이제 골을 좀 넣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 경기도 이제 무승부로 이제 끝났을 뻔했을 정도로 이제 최근 좀 파리가 좀 쉽게 이기는 경기가 좀 잘 없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좀 최근 두 경기를 좀 봤을 때,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최근 좀 경기 내용이 그렇게 뭐 좋지는 못한 그좀 파리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에 반해 이제 뮌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이 시작한 지 2달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승 행진을 좀 이어갈 정도로 지금 최상의 페이스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유럽 리그 뭐 전체를 좀 통틀어서 뭐 가장 지금 뭐 성적이 뭐 좋다고 봐도 무방한 그걸 좀 뮌헨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뭐 레버쿠젠 상대로 홈에서 3대0 좀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뮌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최고점의 이제 페이스 및 경기력을 지금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번 시즌 전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계속해서 이제 좋은 득점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계속해서 뭐 전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지금 뮌헨에 대한 그런 좀 득점 기대값은 상당히 좀 높은 상태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캐나인 1234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히읗이응 티읗. 아이고 캐나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오늘 자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특정 기대값도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좀 뮌헨이다 보니까 뭐 이번 경기에서도 확실히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뮌헨이 더 크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네요. 자, 물론 뭐 점유율 면에서는 뭐 파리가 홈에서 뭐 좀 더 높게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뭐 점유율을 뭐 파리가 높게 가져간다고 해도 지금 뭐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그런 이제 이점을 잘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크고, 그리고 최근 뭐 파리 같은 경우에는 골 결정력 부재로 인해 득점력이 좀 침체되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양 팀의 그런 좀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꽤 차이가 좀 클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뭐 뮌헨이 그런 공격적이나 뭐 퀄리티가 이제 더 좋고, 그 골 결정력에 있어서도 지금 뮌헨이 이제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좀 뮌헨이 좀 공격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게다가 지금 뭐 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시즌 내내 지금 뭐 좋은 폼을 좀 꾸준히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양 팀의 그런 좀 포워진에서의 좀 기량도 이제 차이가 좀 꽤 크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뮌헨이 그래도 좀 공격을 좀 주도하면서 유리한 좀 고지를 점하는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도 이제 예상이 되네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미넨이 뭐 공격뿐만 아니라 이제 수비 또한 좀 좋기 때문에 뭐 현재 좀 파리의 그런 침체된 공격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이게 파리가 좀 미넨의 수비를 공략하기에도 이제 어려울 수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결국에는 이제 공수방면 모두 이제 미넨이 좀 우위할 만한 우위를 좀 점할 만한 좀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도 싶네요. 자, 그래서 일단 뭐 두 팀이 뭐 4달 전쯤에 클럽 월드컵에서 맞붙었었고, 이제 그때는 파리가 이제 승리를 좀 거두긴 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제 4달 전과 이제 달리 이제 현재는 이제 그때와는 좀 상황이 많이 바뀐 상태로 이제 미넨의 좀 흐름이나 좀 경기력이 좀 굉장히 좋고, 지금 뭐 파리 상대로 뭐 미넨이 우세한 부분이 좀 많으면 많았지 뭐 적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요소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뭐 이 경기는 그래도 미넨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 아무리 좀 파리라고 해도 지금 이번 시즌 뭐 전승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 좀 미넨의 그런 좀 기세를 좀 꺾기는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네, 미넨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바이에른 미넨 프랭크푸르트 경기. 네, 3.5 기준은 이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언더로 보는 이유는 미넨보다는 지금 파리의 최근 이제 공격 흐름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네, 언더까지도 본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트넘 대 이제 코펜하겐. 자, 우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쿠드스, 베리발, 그리고 스펜스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게다가 이제 기존의 이제 결장 중인 이제 클루스스키, 이제 메디슨 등도 이제 여전히 좀 결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전체적으로 지금 토트넘의 좀 전력 누수는 큰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 네, 그리고 수비 3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토트넘뿐만 아니라 이제 코펜하겐의 좀 전력 누수도 어느 정도 큰 상태다라고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에버튼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페이스를 좀 끌어올리나 했지만 이제 이후에 이제 뉴캐슬과 이제 첼시 상대로 연달아 좀 패배하면서 다시 좀 페이스가 좀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첼시와 요스팅이 워낙 많이 좀 차이가 났을 만큼 저조한 경기 내용을 좀 보였었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토트넘이 뭐 공격에서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특히 좀 공격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면모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최근에 좀 페이스가 많이 좀 떨어진 그저 토트넘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지금 이제 유럽 대항전까지 같이 좀 병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체력적으로도 많이 좀 열세인 부분도 이제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그와 챔스 모두 이제 일주일 전만 해도 5경기 연속 이제 무승 행진을 좀 이어가면서 하락세를 좀 타다가 그래도 이제 근래 이제 컵 경기와 리그 경기에서 연달아 승리를 좀 거두면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은 이제 토트넘이 지금 뭐 2경기 연속 무득점을 좀 기록 중이긴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번에는 이제 최근에 토트넘이 좀 상대했던 팀들에 비해 이제 비교적 체급이 작은 코펜하겐이 상대고, 현재 코펜하겐의 수비가 지금 안 좋으면서 실점률이 이제 대체로 높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번에는 그래도 토트넘이 좀 코펜하겐의 수비를 좀 잘 공략해 어느 정도 이제 공격이 좀 살아날 요소가 더 많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봐요. 게다가 지금 이제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축 미드필더들이 좀 많이 좀 결장 중이기 때문에 확실히 중원에서 이제 더더욱 좀 밀릴 가능성이 좀 크고,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좀 토트넘이 좀 중원 장악을 좀 통해서 그래도 좀 공격 루트를 좀 이제 최근 경기들보다는 좀 다양하게 좀 가져가면서 좀 더 이제 공격 퀄리티를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시즌 좀 수비 뒷공간 허용이 좀 잦은 만큼 확실히 좀 이제 뒷공간 허용이 좀 많기 때문에 토트넘이 좀 침투 플레이를 좀 통해서 종종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제 토트넘은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좀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강점이었던 뭐 빠른 역습을 좀 통해서 주로 공격을 좀 전개하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뭐 현재 코펜하겐의 수비가 많이 불안정하다는 점과 더불어
지금 주축 선수들도 어느 정도 이제 좀 결장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뭐 코펜하겐 상대로는 그래도 이제 토트넘이 이제 비교적 좀 전력 우위를 좀 앞세워서 그래도 홈에서는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이제 흐름 전환에 좀 성공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토트넘도 이제 전력 누수가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점을 좀 감안해도 뭐 현재 코펜하겐보다는 전력이 더 막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는 이거는 그래도 토트넘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토트넘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피아코스 대 이제 아인토벤. 자,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그리고 호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와 컵 경기에서 3연승을 좀 거두는 중으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챔스에서는 연패 중으로 현재 챔스 성적은 이제 안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최근 이제 올림피아코스가 이제 챔스 경기에서는 이제 바르셀로나 상대로 6대1 대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리그와 이제 컵에서는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지만 이제 챔스에서는 이제 행보가 좋지 못한 현재 좀 올림피아코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아인토벤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연승 중으로 상승을 좀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챔스 경기에서는 나폴리 상대로 홈에서 이제 6대2 좀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어요. 자, 게다가 이제 현재 아인토벤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경기 연속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계속해서 좋은 득점력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서 확실히 좀 유럽 정상권 팀들도 이제 고전하는 경우가 좀 많은 만큼 확실히 홈 올림피아코스는 굉장히 좀 많이 좀 버거운 좀 상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팀이든 봤을 때. 자, 게다가 이제 올림피아코스가 뭐 홈에서는 좀 4연승 중인 만큼 여전히 지금 홈에서 강 면모를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제 아무리 지금 긴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 호벤이라고 해도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고전할 경우도 이제 염두는 해둬야 합니다. 자, 게다가 이제 뭐 홈 올림피아코스의 그런 좀 수비 조직력도 이제 대체로 좀 좋은 편이기도 하죠. 자, 근데 뭐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지금 뭐 호벤의 좀 페이스 및 좀 경기력이 이제 많이 좀 좋은 상태고, 그 올림피아코스에 비해 뭐 전력 면에서도 더 우세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호벤이 이제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게다가 이제 최근 이제 호벤이 연승 중에서 가장 눈에 띄게 좀 좋아진 게 중원 장악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좀 호벤의 좀 좋은 중원 장악력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뭐 요 경기는 뭐 호벤이 중원 싸움에서 이제 최소한 좀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뭐 비등비등한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홈 올림피아코스는 이제 많이 좀 버거운 상대는 맞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 좀 호벤의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뭐 크게 좀 밀릴만한 좀 매치업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홈 올림피아코스 상대로 호벤이 뭐 평소처럼 좋은 득점력을 보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자, 다만 그럼에도 이제 현재 호벤의 그런 상세를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게 뭐 올림피아코스 상대로 지금 호벤이 솔직히 뭐 질 것 같은 느낌은 좀 잘 안 들기 때문에 최소한 좀 패배는 좀 면하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본다고 하면은 네, 호벤 프랑스 쪽 보도록 할게요. 네, 분수표를 봤을 때. 그래서 아인토벤 프랑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우선은 이제 보데글림트 대 이제 모나코. 네, 이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모나코 프랜승 쪽 보는 경기 내지 3.5 기준이라고 해도 이거는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FL 챔피언십 중에서 이제 찰턴 대 웨스트 브롬위치. 네, 이거는 저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찰턴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더바는 본다고 하면은 네, 이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득점 양상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번트리 대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자, 뭐 코번트리가 이제 직전 경기 렉섬 상대로 좀 패배하면서 이제 긴 연승의 질이 좀 끊긴 했지만 뭐 그래도 뭐 여전히 이제 뭐 경기력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코번트리가 더 앞선다고 볼 수가 있고, 게다가 지금 홈에서는 이제 강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직전 경기에서 좀 패배를 뭐 충분히 좀 만회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이거는 그래도 내 홈팀인 코번트리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만은 본다고 하면은 오각 쪽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